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연말이죠. 2020년도를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아무 말이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두서없이 말하면 안 되니까 한 5분에서 7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는 악몽 같은 거고요. 2020년은 나중에 우리가 10년, 20년 지나서도 돌이켜 봤을 때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었다라고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실체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몸이 안 좋아지거나 때로는 사망하는 등의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1년 동안은 뭐 사실 답이 없는 그 한 해를 보냈고, 저처럼 이제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혼란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상태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교육한다는 것이 불과 작년까지는 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거였는데 이게 주로 하는 게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아주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의료적으로 그리고 그 방역에 관련된 분들은 거의 죽을 정도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이런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반면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른바 호재,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분들도 있죠. 특히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 배달 시장 이렇게 내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만드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이른바 플랫폼을 형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시장 같은 경우는 2019년도보다 제가 어림짐작했을 때 매출액으로 따졌을 때 약 15조 원 정도가 성장한 걸로 봅니다. 제가 이번 연도 2020년도 3, 4분기까지 통계를 봤을 때 12조 원이 넘었으니까 이번 연말까지 3개월을 덧붙인다 그러면 15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엄청난 시장 성장이 있었을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극명하게 공존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는 이런 상황을 기회로 생각해서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개인들도 많기 때문에 똑부러지게 이건 누가 잘했다 못했다, 누구에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만은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이 불편해진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제가 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공부를 하는 사람과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의 격차가 더 심해졌을 거라고 보는데, 흔히 말해서 이런 거죠.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의 주축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시간을 절약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원래 공부를 어쩔 수 없이 했어야 되는데 그 어쩔 수 없이 했던 공부조차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의 어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이번 2020년을 계기로 상당히 커졌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그 유아나 초등교육 부분에서는 더욱 그 격차가 벌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개인이나 정부라든가 일반적인 어떤 사회 단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교육의 어떤 격차가 한번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연도엔 더 해결하기 어렵고 그 다다음 연도에는 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누적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비대면, 플랫폼, 그 다음에 언컨택트죠. 사람을 대면하지 않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렌즈를 매개체로 나름대로 저는 대화를 하고 있고 이 영상을 누군가 들으실 텐데, 이런 것들이 바로 2020년에 좀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다가온 어떤 변화라고 보고요. 예전에 4차 산업혁명 얘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더 빨리 당겨져서 좀 더 긴급한 형태로 쓰이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제약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번 상황이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위기인 거고 어떻게 하면 굉장히 기회인 거고
또 나름대로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건데 뭐 경제적으로나 어떤 이익을 따졌을 때는 유리한 사람도 있고 불리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뭐 이번 1년은 저도 사실 어이없게 지나간 것 같은데 뭐 생각지도 않았던 유튜브를 하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여러 가지 비대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하나의 이제 또 생활 패턴으로 자리 잡는 거 아닌가. 지금 온라인에 투자한 것을 이건 일회용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어차피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할 거고 내후년에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난 이걸 버리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는 이런 추세가 아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